네, 저희가 다음 준비한 소식은 일찍 찾아온 불청객 이런 얘기인데요. 뭐 제목에서 알 수 있겠지만 모기 얘기입니다. 모기가 한 달 일찍 아주 붉은 모기가 한 달 일찍 찾아와서 일본 내염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인데요. 스튜디오에는 이동영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일본 내염 모기를 내염으로 옮기는 모기 한 달 일찍 찾아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잘 알려진 것처럼요. 작은 빨간집 모기가 문제입니다. 일본 내염을 옮기는 매개 모기인데요. 네네. 이 모기가 작년에는 4월 8일 날 처음 발견이 됐고요. 네네. 4월 3일입니다. 그리고 경보가 내려진 시점은 작년 8월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올 들어 보니까요. 처음 모기가 발견돼서 주의보가 발령이 된 날은 거의 4월 비슷하네요. 3일이고요. 네네. 네. 그런데 경보가 발령된 그 시점은 어제죠. 7월 11일로 한 달가량이나 빨라진 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빨라진 겁니까? 역시 무더워진 더위 탓입니까? 그렇죠. 일단 모기가 왜 많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네.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무더위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자, 방금 얘기하셨지만 주의보, 경보 좀 낯선 것 같은데요. 주의보는 언제 발령되고 경보는 언제 발령되는 예, 겁니까? 주의보는요. 네.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만 되면 주의보가 발령이 됩니다. 단 한 마리만 나와도 주의보다. 그렇습니다. 이 경보는 언제 나오느냐면요. 이 작은 빨간집 모기가 500마리 이상 채집이 되는데 네. 다른 모기들과 합쳐서 비율이 절반 이상일 때 경보가 발령이 되는 겁니다. 네네. 어떻게 채집을 하냐면요. 이 모기가 많이 모이는 이 돼지나 소 이런 가축 우리 주변에 설치를 합니다. 채집망을요. 네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이 정도의 모기들이 채집이 됐을 때 네. 주의보 혹은 경보가 발령이 되는 겁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일본 내염 모기가 옮기는 일본 내염의 위험성 어느 정도인지 상당히 궁금할 것 같은데요.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죠? 그렇죠. 네네. 물론 이제 건강한 분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네.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게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잠복기가 일단 5일에서 15일까지 되고요. 그렇습니다. 짧으면은 닷새에서 길면 보름까지 잠복기를 거치는데요. 네네. 잘 아시는 것처럼 두통, 발열, 그리고 구토나 설사, 네. 마비, 경련 이런 증상들이 수반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심하면 치사율이 높진 않습니다만 심하면 10일 내에 사망하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두 네. 명이 일본 내염으로 사망을 했고요. 네. 최근 4년 동안에 14명이나 아하. 목숨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네, 부장 차장. 네. 모기 좋아할 리가 없는데 네. 최근에 이런 모기 퇴치하는 용품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국문초나 밴쿠버 그 야레양 같은 이 해충을 퇴치하는 식물의 그 판매가 83% 가까이 늘었다고 하고요. 이 모기장이나 방충망처럼 사람에게 이 모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용품의 판매도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게요. 네, 어떤 특징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썼던 게 이렇게 스프레이형 그 모기 퇴치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스프레이형 모기 퇴치제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6%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아, 무슨 이유죠? 옥시 파동. 아무래도 이제 가습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뿌리는 것은 그 인체로 이제 호흡이 가능하다라는 그 인식 때문에 그렇죠. 이 뿌리는 그 스프레이형 퇴치제보다는 네. 해충을 퇴치하는 식물이라든지 이제 모기장이나 방충망 같은 모기 접근을 차단하는 용품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있다고 네. 싶습니다. 이 모기장 아주 어렸을 때 추억의 모기장인데 이제 다시 재활용되고 2배나 증가했다는 거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 화학용품 없이도 모기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데 손소 변호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네네. 그 버려지는 마늘대를 활용해서 마늘대. 네, 친환경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 동작구인데요. 네네. 이제 그 마늘대가 사실은 그 해충을 쫓고 특히 모기를 쫓는 그런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동안도 활용이 됐는데 특히나 이제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마늘대와 물을 1대1로 섞은 다음에 네네. 하루에서 사흘 정도 발효시킵니다. 그리고 간단한데요. 그 발효된 액을 집 주변의 창문가나 문틈에 뿌려놓으면은 그 성질 때문에 모기가 집 안으로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런 네. 친환경 그 방역 활동을 동작구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자, 가정에서도 그 모기 천연 퇴치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동현 차장 네.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오늘 간단히 가정에서도 만들어 볼 수 있는 네네. 이 천연 모기 퇴치제 2가지 정도를 만들어 보고 그렇습니까?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 소개해 주십시오. 예, 이게 지금 냄비에 끓이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게 뭐죠? 계피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시중에서 쉽게 사실 수 있거든요. 네. 이거를
네, 계피향 납니다. 예, 네네. 예, 끓는 물에다가 네네. 한 30분 정도 끓여 놓고 팔팔 끓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네. 30분 가량 강하게 끓여준 다음에 네네. 네. 이렇게 식혀서 네네. 분무기에 담아 두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노출될 수 있는 부위에다가 이렇게 뿌려놓고 아. 잘 이렇게 좀 뭐 발라주시면은 네. 끈적임 없이 이 모기가 달라붙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자, 합니다. 궁금합니다. 계피가 모기를 쫓는 그런 역할을 향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계피 향 때문에 모기가 달라붙질 않는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야외 나가실 때라든지 아니면 잠잘 때 아이들 네. 이 손등이나 발 이런 노출되는 부위에 발라주면은 모기에 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원가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약간의 수고로 그리고 관리만 잘 해주시면은 네.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가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있다는데 한번 또 예, 해보시죠. 이번엔 네. 레몬을 이용하는 아, 거예요. 레몬, 예, 예. 레몬의 성분도 모기를 쫓는 네. 그런 효과가 있다고 네, 합니다. 네. 레몬 보시면 이렇게 꼭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아닌 쪽이 있잖아요. 네네. 절반을 자르면 네네. 이 안쪽에 이 심지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네, 오렌지죠, 그렇죠. 오렌지. 아, 예. 죄송합니다. 오렌지인데요. 오렌지를 이렇게 안을 파내고 심지 부분을 살려서 네네. 이렇게 놔두시면 네네. 이렇게 끝을 좀 말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려주신 파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렇습니다. 과육을 완전히 다 분리해 돌려내고 놓고 말려줘야 요렇게 된다, 심지, 이런 요 말씀이시죠? 끝만 네. 말려주신 다음에 네네. 요것은 식용유입니다. 가정에서 식용유? 쓰시는 식용유인데요. 요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부어서 네네. 이 끝에다가 이게 이제 심지 역할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라이터나 이런 네. 것들로 불을 붙여 보시면은 네. 지금 이제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아. 불이 붙기 어려울 거고요. 그렇군요. 예, 잘 말라서 기름이 이게 먹을 정도로 오랫동안 좀 담가 두신 다음에 불을 붙이면 은은한 향과 함께 이런 그 오렌지의 성분이 모기를 쫓는 그런 네.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네, 부장차장. 네, 이 차장이 소개한 방법은 굉장히 집에서 한번 써볼 만한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해보셨습니까, 혹시? 아니요, 저는 해보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더 쉽게 모기를 네. 퇴치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어떤 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뭐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네. 스마트폰 앱 중에 이렇게 모기 퇴치 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네. 모기가 싫어하는 이 주파수 소리를 내서 모기를 이제 쫓는다고 하는데요. 뭐 그 앱이 효과는 뭐 검증은 잘 안 됐지만 그래도 소리가 조금 나는 걸 보면 네. 아무래도 이게 모기가 좀 싫어하지 않을까. 뭐 가정에서든 아니면 이렇게 야외에 나가셨을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네. 퇴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차장. 말씀 나온 김에 네. 자, 모기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판단해주는 모기 예보제 이런 게 시행되고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날씨만 예보해 주는 줄 알았더니 네네. 이 모기까지도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심한지를 알려주는 그 모기 그 예보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현재의 모기 예보 상황을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접속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그 시행하고 있는 그 안내인데요. 네네. 모기의 발생 단계는 지금 2단계 관심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모기 활동 지수는 454.5인데 이것은 이제 그 총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쾌적 단계인데요. 네네. 쾌적한 것은 말 그대로 모기 활동이 거의 없는 단계를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관심 단계는 이 야외에서 모기 서식처가 이제 네. 발견됐을 때 관심 단계를 네네. 이 발령을 합니다. 이때는 이 방충망이나 정화조 같은 이 틈새를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지금 그 모기 발생 단계는 이제 관심 단계인데요. 네네. 그 앞으로 이제 주의 단계가 되면 모기 활동이 좀 활발해지기 때문에 네네. 모기 기피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모기가 빨아먹는 피를 범죄 수사에 이용하는 방법이 국내 최초로 도입됐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 연구 논문 발표한 김영삼 검시관과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장 상황에서 혈흔들이 발견되잖아요. 면봉으로 채취해서 보내듯이 모기 혈흔을 가지고 보내시면 됩니다. 모기를 잡아보면 그 혈액이 나와요. 그 혈액을 이제 저는 분명히 사람 유전자가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혈흔을 가지고 검사도에서 사람 혈액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걸 실험을 하게 됐거든요. 범죄 현장에서 모기를 이제 때려서 되고 약을 뿌려도 되고요. 혈액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모기 몸을 보내도 되고요. 자국을 닦아서 보내도 되고 1나노그램 정도의 유전자가 있으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손수호 변호사님. 네. 모기가 이제 피를 빨아먹고 달아난 모기를 이용해서 범인을 잡는다. 네. 상당히 SF 영화 같은 컨셉인데요. 가능합니까, 실제로?
실제로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런 실제 케이스도 있나요? 네, 사례도?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이런 경우에 또 의문이 하나 있죠. 네네. 모기를 통해서 모기가 빨아들인 그 혈액을 통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네. 그 모기가 멀리 도망가 버리면 네네. 어떻게 이걸 범인 잡는 데 활용하느냐 아. 의문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런 답변이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모기가 그 한번 사람 피를 빨아먹을 때 네, 빨아먹는 장면 나옵니다. 네네. 네. 전체 자기 몸무게의 2배에서 3배까지 이제 아하. 빨기 때문에 갑자기 무거워지죠. 그래서 모기가 멀리 가지 못한다. 피를 빨아먹으면 이렇게 네. 꽉 차기 때문에 무거워진다. 2배에서 3배까지 무거워지기 때문에 멀리 네. 못 간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또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는지 거리도 이제 연구조사가 있는데요. 네네. 일단은 그 106.7m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일반 이상으로- 모기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가능하고 네. 또 이제 그 170m를 넘어서는 모기는 아예 없다. 이런 조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새롭게 그 연구 개발되고 있는 이런 방법이 네. 실질적으로도 범인 그 체포라든지 이런 것에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피를 빨아먹은 모기는 106m 내부에서 떨어져 죽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근처를 잘 살피면 뜻밖의 범죄자를 잡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자, 지금까지 모기 퇴치법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네, 이동영 채널 여기까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는 다음 소식 소개하겠습니다.